노다지 썰전, 네. AI 전문 기업 C랩, 이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등에 업고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C랩이 맞이할 이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그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그림자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성장세 이면에 존재하는 그런 위험 요인과 현실적인 과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C랩은 이 현재의 성장세를 발판 삼아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AI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C랩은요, 단순히 엔비디아의 그 후광에만 기댄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 그리고 비전 AI, 또 디지털 트윈, 이 명확한 3대 성장축을 가지고 있고 각 분야에서 이미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성과가 있다는 점은 저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이고 또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라는 단일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현재의 재무 상태에 비해 너무 거대하다는 점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AI 인프라 사업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C랩의 핵심 제품인 아스트라고, 이 아스트라고는요, AI 개발의 필수 자원인 GPU의 효율을 50% 이상 높여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AI 환경을 구축하는 시간도 20분의 1로 확 줄여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를 좀 더 똑똑하게 쓰게 해주는 뭐 일종의 두뇌의 영양제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2023년에 국내에 공급된 데이터 센터용 GPU가 2,000장이 채 안 됐는데 앞으로 26만 장까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잠재 시장이 100배 이상 커지는 셈이죠. 그리고 이미 성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개에 불과했던 다이센스 판매량이 올해 3분기에만 220개를 넘어섰어요. 1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한 셈이니 분명 인상적인 숫자이긴 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95%에 달하는 갱신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고객 만족도가 높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직접 써보고 이게 정말 돈값을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시 지갑을 연다는 뜻이거든요. 제품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잠시만요. 그 95%라는 수치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만 그게 전체 시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작년에 판매된 50개 라이센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수의 이른바 얼리 어답터 고객들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수백, 수천 배로 커졌을 때 가격에 훨씬 민감한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연구소까지 모두 그 95%의 충성도를 보여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 지적은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GPU가 점점 더 비싸지고 구하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요. 이미 수십억을 투자한 GPU 자원을 50%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겁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비싼 장비를 사놓고 절반밖에 활용 못하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비싼 프리미엄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죠. 시장이 커지면 분명 아스트라 외에 뭐 더 저렴한 경쟁 솔루션이라던가 오픈소스 대안들이 등장할 겁니다. 지금의 독점적 주회가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엔비디아 의존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HP나 델 같은 서버 OEM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서버에도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의존 구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당장은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생태계가 현재 AI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봐야죠. 오히려 그 안에서 HP, 델, 레노버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을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신호니까요. 알겠습니다. 인프라 소프트웨어의 잠재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C랩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분야는 디지털 트윈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큰 허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디지털 트윈 사업이 C랩을 제2의 반도체 신화로 이끌 엔진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옴니버스 플랫폼에 국내 판매 인증을 받은 단 3곳 중 하나라는 점부터가 특별하죠. 그리고 단순 판매상이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합성 데이터 솔루션 엑스젠을 결합해서 실제 데이터로 수집하고 가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현실의 공장이나 기계 설비를 컴퓨터 속에 똑같이 복제해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C랩은 이 기술로 반도체 공정에서 이미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 단 1개 라인에 적용했던 사업이 올해는 7개 라인으로 확대됐고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4배나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 그래픽이 아니고요.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공정 최적화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했다는 뜻입니다. 그 반도체의 성공 사례가 인상적인 동시에 바로 그 점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모든 공정이 극도로 자동화되어 있고 수많은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으며 비교적 통제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거죠.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난무하는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 라인이나 거대한 조선소 현장에 반도체에서 성공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나 조선 산업의 공정을 이해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 즉 도메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건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 하나를 새로 뚫을 때마다 막대한 초기 투자와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발생할 텐데 아직 이익도 못 내는 회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C랩의 기술력이 빛을 발한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도메인 지식의 부족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아까 언급한 합성 데이터 기술 엑스젠입니다. 실제 자동차 공장에서 수십 년간 데이터를 모을 필요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백만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AI를 학습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C랩이 가진 핵심 경쟁력이고 다른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가상으로 만든 데이터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모든 변수를 정말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도체에서의 성공이 다른 산업에서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죠. 오히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확장의 끝에 C랩이 그리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 즉 피지컬 AI 선도 기업이 되는 것이죠. 디지털 트윈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가상 환경을 만들고 비전 AI 기술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결합하면 결국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AI, 다시 말해 지능형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피지컬 AI라.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 화두가 되는 VLM, VAM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VLM은 비전 랭귀지 모델의 약자인데요. AI가 눈으로 본 것을 언어로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카메라로 책상을 보고 책상 위에 빨간색 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죠. 아, 보고 말하는 AI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C랩의 진짜 목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 말하는 AI를 넘어서 보고 행동하는 AI인 VAM, 즉 비전 액션 모델로 가겠다는 거죠. 이 액션이 핵심입니다. 로봇이 눈앞의 상황을 인지하는 걸 넘어 직접 팔을 움직여서 그 빨간 컵을 집어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세계의 지능이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피지컬 AI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간극을 메우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C랩은 이미 세계 최대 컴퓨터 비전 학회 ICCV에서 글로벌 4위에 오를 만큼 세계적인 수준의 비전 AI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가상 훈련장까지 갖추고 있죠. 이미 여러 로봇 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계획입니다. 협의 중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말만으로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어렵습니다. 아스트라고의 5,000개 라이선스 판매 목표도 현재 220개 수준에서 보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요. 심지어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B300의 최적화된 버전에 대한 사전 수주가 아직 없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당장 내년, 내후년의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손실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합니다. AI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기술적 해자를 깊게 파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마존이 수년간 적자를 감소하면서 물류 인프라에 투자해서 지금의 제국을 건설한 것처럼 말이죠. C랩은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C랩이 AI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력과 또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영업 손실 구조, 엔비디아라는 특정 파트너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다소 이상적으로 보이는 중장기 목표들은 투자 관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저는 C랩이 AI 혁명의 파도를 가장 잘 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검증된 기술력과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우군, 그리고 AI 인프라, 디지털 트윈,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명확한 성장 전략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현재의 손실은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이며 폭발하는 AI 시장의 과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거둬들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C랩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AI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할지 아니면 높은 기대치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노다지 썰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